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이죠. 주식회사 3일 패션 여러분 1300번 코드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계정을 마감하는 것까지 해서 손익계정의 장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표에 12월 31일자에 전표가 지금 10건에 네. 그래서 10건의 전표가 여기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제 이 전표에 대해서 이 전표가 어떤 의미의 전표인지를 어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가 이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개정을 이제 마감하는 것으로서 장부 마감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재무상태표 개정의 마감은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수업용 또는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안 되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지. 자,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긴 해요. 네.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감 후 2월 클릭하시면 들어가네요. 네, 아예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나요? 예. 자, 들어가지 않는 곳은 한번 저 거를 보시면은 자,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에 들어오시면 환경 설정, 거래처, 그 다음에 부서나 사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런 내용, 또 계정 과목이나 적요 등록이 되어 있는 내용, 또 고정자산이 등록된 그 내용, 이런 내용과 함께 거래처 등록이라든가 이런 고정자산 등록 내용 모두 포함해서 이 기초정보 관리에 필요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제조업 같으면은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이원, 이런 그 기초정보 관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1300번 3일 패션을 처음 시작할 때 다 수기로 입력했던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차기 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마감기수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 2월 기수 7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2월이 된다, 이런 얘기. 자, 위에서 이제 마감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안내가 나오는군요.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2월 될 기수 및 연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2월 마감해주는 메뉴입니다. 교육용에서는 데이터 2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재무회계 마감 2월 시 잠금 기능으로서 재무회계 메뉴는 입력 변경되지 않습니다. 잠금 기능을 해제하시려면 마감 취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마감 기능은 되는데 2월은 안 된다 그랬네요. 자,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마감이라는 빨간 단추가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마감이 일어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나 이런 데서 전표를 새로 1월 5일자로 전표를 새로 하나 입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마감되어 있습니다. 마감 취소 후에 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장부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 하고 마감을 해놓죠. 그러나 2월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2월이 실제로 일어나는 메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감 후 2월이 바로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 2월, 전기 2월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장부 마감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는 우리가 했던 작업을 풀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쭉 한번 넘겨보시면 되겠고요. 2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3절 재무제표 작성하기
장부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이미 다 작성돼 있고요.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작성.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결산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12월 조회하면 기말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죠. 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결산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실행을 해서 12월로 조회하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를 이 서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소화를 해야 돼요.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수행 1번은 손익계산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수행 2번은 재무상태표 작성을 수행하시오. 수행 3번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수행 3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느냐 재무상태표를 봐야 되느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원서윤님? 네.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나요? 재무상태표를 봐야 되나요? 네, 재무상태표를 봐야죠.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자산과 부채니까 손익계산서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재무상태표 12월 달로 딱 조회를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니터를 큰 걸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너무 화면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엑셀 써보셨나요? 엑셀에 그 열 너비 조절하는 식으로 이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하면요, 이렇게 간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계정 과목하고 금액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기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당겨놓고 쓰시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출채권이 얼마요 하면은 외상매출금이 2,926만 5천원하고 받을 음에 350만 원을 더해서 3,276만 5천원 이렇게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편하죠. 그러면 제출용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과목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제출용을 눌러보시면 제출용에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름이 더해져 가지고 파란 글씨로 매출채권 이렇게 묶어놨어요. 3,276만 5천원. 그리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도 묶인 겁니다. 이게. 예, 이걸 우리가 이제 통합 계정이라고 부르거든요. 통합 계정. 통합 계정이라는 건 뭐냐면 유사한 계정 과목을 묶어서 통합해서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하고 그 다음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이것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일 패션은 과목별에서 봤을 때 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까지만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출용을 누르면 그 3개만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출용이 어떤 용도냐면은 외부에 보고하는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외부에 공표할 때 제출용으로 공표를 해요. 그러면 매입 채무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밑에 유동 부채로 내려가면 매입 채무 여기 있죠. 8966200. 이금희님. 네. 네. 매입 채무에는 어떤 것이 두 가지가 거기 들어 있는데요. 뭐가 통합이 됐을까요?
채무의 비용. 왜 비용이 들어? 매입 채무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거든요. 외상, 매입금, 지급보험. 외상 매입금과 지급보험이 매입 채무에 통합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매입 채무는 모두 얼마입니까? 뭐 3월 말로 얼마입니까? 아니면 9월 말 매입 채무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와가지고 9월 말이면 9월을 입력하면 되고 3월 말이면 3월을 입력하면 그 말 기준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과목별로 본다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이 유동부채에서 이 외상매입금하고 이 지급보험 두 개를 더해가지고 답을 기록하시면 되고, 두 개 더해진 것이 제출용에 있지 아시는 분은 제출용 가가지고 이 매입채무에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이 더해진 거니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에 더해진 것을 보고 답을 기록하시면 된다. 네.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이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다.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여기에 통합이 된다. 꼭 알아야 됩니다. 자, 239페이지 손익계산서 수행된 거 우리 보고 있고요. 또 한 장 넘어가면 240페이지에는 재무상태표 수행된 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를 제출용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매출채권, 매입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제 242쪽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비대면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런 질문, 단답형 문제가 몇 문제 나올 겁니다. 단답형 문제. 자, 8월부터 변경된 시험을 이런 단답형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면 1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작업을 다 하고 나서 그냥 처음부터 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앞에 먼저 수행해야 될 작업을 줘요. 전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먼저 주고 그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이게 평가 문제를 딱 냅니다. 그러면 앞에 그 작업 수행이 잘 된 사람은 여기서 조회했을 때 정답이 나오는 거고, 앞에 있는 작업 수행을 안 했거나 아니면 했는데 틀리게 한 사람은 이 정답을 찾으면 오답을 찾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채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번 고정자산관리대장의 신규 취득 증가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총계가 얼마냐? 네, 고정자산관리대장에서 신규 취득 증가분의 밑에 합계를 답으로 기록하면 돼요. 한번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관리대장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죠? 자, 클릭하시고 엔터를 3번 치면 돼요. 자, 계정 과목 여기 쭉 있고요. 당기 신규 취득 증가분이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밑에 합계.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신규 취득 증가 총 금액은 2,870만 원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셀을 클릭을 하면 클릭이 이렇게 되는 자리는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은 클릭이 되는데 밑에 거 총계는 클릭이 안 되잖아요. 클릭이 안 되니까 복사는 안 될 거고 28,700000을 여러분이 그 왼쪽에 이제 문제가 이제 왼쪽에 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답 쓰는 란에다가
이렇게 오타 없이 잘 입력하시면 돼요. 28, 700, 000 뒤에다 원 붙여라 그러면 원 입력하고 원 같은 거 생략해라 하면은 이렇게 숫자만 네. 숫자만 기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만 기록하면 되고요. 뒤에다가 원을 붙이시오. 그러면 이게 원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때 지시가 있을 거예요. 자세하게. 자, 다음에 2번 12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재무상태표 열어가지고 제출용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요걸 답으로 기록하면 되죠. 161,792,100 161,792,100을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당기의 매출 총이익 금액은 얼마요? 이랬어요. 매출 총이익.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조회해가지고 매출 총이익 이걸 답으로 기록하면 되죠. 이세롬님, 네, 매출 총이익은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요 6,705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네, 기억이 안 나. 요거 한번 보고 이걸 보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죠. 예. 매출액이 1억 1,055만 원이잖아요. 예, 매출액에 이제 이익을 붙여서 판 게 매출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가 얼마냐? 4,350만 원이라는 거예요. 매출 원가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이제 의류 회사니까 의류를 이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류 판매 금액이 1억 1,05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판매를 만약에 의류를 500장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 500장 사온 원가가 4,350만 원이라 이거예요. 그게 매출 원가예요. 응? 매출 원가라는 개념은 매출에 해당되는 상품을 사오는 데 들어간 가격, 사오는 데 들어간 비용, 그게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그러면 대체로 매출 원가율이 이 회사는 한 40% 정도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율이.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옷을 팔았다. 그러면 4,000원에 사다가 만 원을 받는 셈이에요. 원가율이 그 정도 돼요, 지금. 예.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한 6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익을 매출 총이익 이렇게 매출 총이익. 근데 이게 순수한 이익은 아니에요. 매출 총이익일 뿐이에요. 순수한 이익은 저 밑에 이제 판매 관리비도 빼고 영업의 비용도 빼고 법인세 비용도 빼고 해서 이제 당기 순이익이 마지막 이익이 되는 거고요.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요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을 얼마에 사다가 얼마에 팔았을까? 요 정도 원가율을 알 수 있는 정도. 그게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그러면 영업에서 얼마 벌었어요? 하는 것은 영업을 하려면 물건만 띄워놓는다고 물건이 팔리나요? 안 팔리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매장에다가 진열을 해서 손님도 접대해야 되고 이렇게 임차료도 내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또 거기 비품 샀으면 비품의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비용을 다 뺀 것이 판매관리비라고 그래요. 그 비용이.
판매 관리비가 1년 동안 얼마인가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판매 관리비를 계산할 때 회계를 공부한 사람은 감가상각도 생각하고 대손 충당금도 대손 상각비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빼는 거예요. 근데 회계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판매 관리비가 뭐뭐 나갔지? 우리 임차료 나갔지. 또 직원 급여가 나갔지.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잘 안 챙기죠. 네, 여러분들처럼 회계 공부를 하셨으면은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을 굉장히 많이 안단 말이에요. 예. 직원들을 밥 사준 거 이런 거 다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 예. 그리고 어디 왔다 갔다 했으면 교통비 들어갔잖아요. 그거 다 여비교통비로 다 집계해 놓고, 네, 손님 접대도 해야 되고, 네, 전화비, 내 핸드폰 요금도 다 영업 때문에 쓴 거잖아요. 예, 통신비, 예. 또 물값 냈을 거고, 상하수도비, 수도관열비, 그 다음에 거기 인테리어를 했으면 인테리어 하는데 만약에 3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인테리어 하는 해에 3천만 원을 비용으로 떨지 말고 이 인테리어가 뭐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인테리어를 유지할 수 있다. 그 효과를. 그러면 3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눠서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내 건물도 아닌데 왜 감가상각하는 거지? 그 인테리어 비용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예. 인테리어 비용이 그게 건물이에요. 그게. 임차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건물이 자기 건물이다 그러면 당연히 감가상각해야죠. 건물 전체를. 또 건물 안에 인테리어 했으면 그 인테리어는 별도로 한 5년 정도 감가상각하는 거고, 건물 같으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면 한 3, 40년 예, 좀 튼튼하지 않은 무슨 이런 뭐 판넬식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건물은 한 20년 이렇게 내용 연수 사용 가능한 연수를 정해서 감가상각하는 거죠. 뭐 고치는 건 수선비, 또 여기저기 보험도 들었겠죠. 보험료, 차량 있으면 차량 유지비 들어갈 거고, 또 직원들 교육 보낼 때 이제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교육 가는데 교통비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소모품비, 또 어떤 자문 같은 거 받았으면 수수료 비용, 또 광고 같은 것도 했겠죠. 광고 선전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상 판매가 만약에 소매 같은 경우는 외상 판매를 거의 안 하지만 도매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외상 판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매상 같은 데서는 정말 외상 판매를 하다 보면 거래처 중에 그 거래처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망해서 못 받는 돈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거래할 때는 그 사장님이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잘 들어오고 했는데, 그 사장님이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물건만 가져가고 돈을 제대로 못 갚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사람 관계가 그렇지 않죠. 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해보려고 하니까 물건을 주는데, 야,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불안한. 그런 거 이제 대손 처리해야죠. 대손 상각비. 자, 이런 것들을 다 빼는 것이 판매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은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일단 빼고, 그리고 판매 관리비까지 뺀 것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 밑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뺍니다. 그것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에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다시 법인세를 뺍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게 요거.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말 비용에서 대체 회계 처리된 손익계정 금액이 얼마요?
12월 말에 비용에서 대체 회계에 처리된 손익계정의 금액이다. 이거는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야 있어요. 합계잔액시산표에. 그래서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모든 비용이 가거든요. 자, 합계잔액시산표를 볼까요? 12월 달로 보시면 저 밑에 손익이라고 자본 밑에 있어요. 아, 이거 아닙니다. 예. 여기 차변에 있는 1억 1,055만 원이 비용만 온 게 아니라,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미처분 이익이익으로 대체된 것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고요. 12월 31일자 일반 전표를 조회하세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조회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그 7번 전표, 여기에 7번 전표가, 자, 손익 비용에서 대체라고 하는 이 적요 보이시나요? 이 금액이에요. 손익계정 차변에 있는 건데 비용에서 대체되었다. 모든 비용이 손익계정 차변으로 대체되면서 장부가 마감됐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여러분은 6,309만 6,715원 이걸 답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커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컨트롤 C 해보셔가지고 그 답안 입력하는 곳에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지면 그렇게 기록하면 좋고요. 붙여지는지 안 붙여지는지 제가 그 온라인 시험에 제가 온라인 시험을 한번 봤어요. 이 온라인 시험을 어떻게 보는 거지 하고. 근데 2월 달에 봤기 때문에 8월부터 보는 거하고 2월에 봤던 온라인 시험하고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8월 시험도 내가 한번 봐봐야 되나 고민 중에 있는데 25,000원을 내야 되니까 응시료를 내야 돼. 자, 그래서 붙여넣기가 되면 복사 붙여넣기 이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콤마만 이렇게 붙여줍니다. 콤마는 세 자리에 하나씩 찍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 쓰라 그러면 뒤에다 원자 쓰기.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더라 그러면 보고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그 동영상을 지금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오른쪽에다 정렬해 놓고 이 왼쪽이 있잖아요. 왼쪽 이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그 문제를 띄워놓고 쓰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쭉 나오고 이쪽이 이제 더 좋은 프로그램. 시험 볼 때 모니터 하나로 봐야 돼요. 집에 만약에 저렇게 듀얼 모니터가 있다 그러면 듀얼 모니터 쓰는 거는 부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모니터 하나를 빼야 됩니다. 모니터 하나로 보시는데 모니터가 노트북 너무 작은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노트북도 좀 모니터 큰 거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험이 이게 모니터 하나로 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 띄워놓고 왼쪽에는 그 문제를 띄워놓고서 여기에 시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답안을 쫙 문제도 보고 답안도 좀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회해가지고 답을.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공지사항에 봐야 되는 영상 2개인가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고개가 끄덕끄덕 하실 거야. 저렇게 시험을 보는구나. 설명을 잘 해놨어요. 거기에.
자, 5번을 보겠습니다.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얼마요? 네, 재무상태표 우리가 열어놨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잖아요. 자본 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있습니다. 97,743,285 이것을 답안으로 입력하시면 된다. 복사가 되면은 최대한 복사 기능을 한번 써보고요. 안 되면은 보고서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제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정보 시스템의 운영. 자, 245페이지에 회계정보에 대한 필요 지식을 한번 챙겨보면은요. 우리가 이 회계장부에는 회계장부, 우리가 이제 회계장부를 그동안 쭉 여러 가지를 봐왔는데 회계장부는 크게 두 가지로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주요부, 보조부. 그래서 주요부에 해당되는 장부가 뭔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주요부라고 하는 장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분계에서 만들어지는 분계장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한 게 그게 분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계장을 한 번도 안 봤지만은 여러분 분계장이라는 장부 메뉴가 거기 있습니다. 거의 볼 일이 없어서 안 봤는데 이 분계장이 가장 기본적인 장부예요. 전표 입력하면 맨 먼저 분계장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계장이 해당 계정으로 이 전기가 일어나죠. 그게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래서 주요부 하면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가리킵니다. 나머지 장부는 다 보조 장부들이에요. 그래서 보조 장부를 보조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요부가 어떤 장부가 주요부인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입력한 전표는 모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전표 출력이라는 메뉴에 가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입력한 일반 전표 입력 이런 전표를 입력하는 메뉴에서도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전표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만약에 아까 손익 대체 비용이 손익으로 대체된 이 전표를 내가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전부 체크를 합니다.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전표를 앞에 이렇게 체크박스 있잖아요. 체크하신 다음에 저 위에 가면 인쇄라는 메뉴가 항상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르면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만들어지죠. 왜? 항목이 많으니까 지금 7장으로 인쇄가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인쇄를 누르면 인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표 출력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해당된 전표를 체크한 다음에 위에 인쇄를 눌러서 인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전표 출력이라는 메뉴도 있어요. 여기에 가서 조회를 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전표를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1월 12일 날 차량 유지비 28,000원짜리 SK 주유소에서 이 기름 넣은 거를 이 전표를 인쇄해야 되겠다. 그러면 체크해가지고 역시 똑같아요. 위에 인쇄. 인쇄하게 하면 프린터로 인쇄가 됩니다.
자, 총계정 원장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봐봤죠? 총계정 원장 아주 중요한 장부이고요. 또 총계정 원장의 밑에 있는 그 뒷받침해주는 장부가 계정별 원장입니다. 또 거래처별로 관리하는 장부가 거래처 원장입니다. 또 매입과 매출을 유형별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장부가 매입 매출장이라는 장부입니다. 그러면 한번 수행과제 장부 검색하는 문제 2개 있는데요. 수행 1번을 한번 해보죠. 당기 중에 외상매입금 상환액, 당기 중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냐? 총계정 원장 또는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시오.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봅시다. 자, 총계정 원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엔터 쳐서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여기 251번 부채 여기 클릭하시고, 자, 외상매입금의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요. 문제가 외상매입금의 상환이다 그랬습니다. 상환. 자, 외상매입금이 부채죠. 상환했다는 것은 부채를 감소시킨 거죠. 그러면 부채 감소는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예. 여기가 이제 부채를 감소시킨 거죠. 그러니까 상환했다. 그러면 차변을 보는 거예요. 합계 1,000만 원. 그래서 당기 중 외상매입금 상환액이 총 얼마냐? 그러면 차변에 1월부터 12월까지 합계를 구하면 돼요. 6월 달에 딱 한 번 있었나 봐요. 1,000만 원.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의 대변은 외상매입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당기에 증가한 거죠, 요거. 8,900은 아니에요. 4,500만 원이 외상매입금이 증가한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합계 8,966만 2천 원은 뭐가 더해진 거냐 하면은 저 위에 있는 요 작년에 넘어온 거예요. 전기에서 2월 된 거. 전년도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4,366만 2천 원이 단기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의 외상매입금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이 합계를 답으로 기록하면 전기에서 넘어온 것까지 더해서 답을 썼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단기 증가분이다. 그러면 대변에서 보는 건데 여기 전기 2월을 제외하고 합계를 구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수행 2번을 한번 볼까요? 이기 예정 신용카드로 발생된 매출 건수하고 공급 대가 금액은 얼마요? 매입 매출장을 조회해서 답을 해보시오. 자, 매입 매출장이 바로 유형별로 이 매입 매출을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과세 매출이니까 17번 유형을 검색하면 돼요. 기간은 2기 예정. 기간은 요 기간으로. 자, 매입 매출장 한번 가볼래요? 매입 매출장. 여기 있죠? 자,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세요. 구분해서 매출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과세 유형에서 17번 카과를 선택하세요.
금액에서는 그냥 엔터 치세요. 전체에서. 네. 딱 8월 30일 한 건이 있었습니다. 7월부터 9월 사이에. 네, 그래서 건수는 한 건. 건수는 한 건. 공급 대가. 자, 공급 가액이 있고 부가세가 있고 합계가 있고 이러잖아요. 공급 대가는 이 중에서 뭐죠? 합계. 예. 부가세를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를 합친 거. 그것을 우리가 공급 대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합계를 답으로 기록하면 돼요. 16만 5천 원. 한 건에 16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메인 매출장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 있는 장부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전부 볼 줄 알아야 돼요. 장부. 전표를 입력하는 회계 처리만 할 줄 알아서는 안 되고 그 내가 입력한 전표가 전표로 인해서 작성된 모든 장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볼 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시험에서 제대로 된 답을 작성할 수가 있다. 네, 247페이지에는 지금 그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회계정보 분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 분석.